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검토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위안부 합의 TF 검토 결과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 수용 어렵다 이런 뉘앙스의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한일 외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보편적 인권이란 문제와 충돌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로서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각 당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시고 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다고 보시는지요? 재협상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피해자와 국민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그 합의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그렇게까지 왜곡되고 되치기 당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밝혀진 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물론 감옥에 계시지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 책임져야 될 내용입니다. 예.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1mm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얘기가 좀 안 됩니다. 예. 외교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정부가 내용을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으면 일본 예. 정부에서도 가해자 아닙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예. 협상을 진행했다면 좀 예. 겸허한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불참하겠다 또는 보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에 가 있는 일본 정상이 해야 될 그런 태도는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일본 측의 태도까지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재협상을 해야 된다. 네. 민주당 쪽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일단 그 당시 합의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균형적인 평가라는 이야기는 모든 합의, 특히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일방적인 100%의 승리란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합의란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당시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일본 정부의 관여 인정 및 책임 통감, 그리고 총리의 사죄, 그리고 일본 정부 예산을 들인 후속 조치라고 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요구했던 세 가지 건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그리고 총리의 사죄, 그리고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배상금 지급, 이 세 가지가 그 이전부터 문제되어 왔던 모든 가장 중요한 축이었는데요. 그 축을 받아들이는 조건과 그것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뭐 몇 가지 비공개 원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비공개 원칙이 있었다는 그 결과만 발표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있다고 본다면 그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관점에서는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확인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비공개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를 설득하겠다라고 해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고요. 설득은 하겠다는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계약서 체결할 때 뭐 외교적 수사에 불과해 실제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나중 책임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 기림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는 예. 그 당시 그 정부 입장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해외 기림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외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관련해서는 예. 그 당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일본군 위안부다라는 것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 다음 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물론 어쨌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와 같은 오해가 될 수 있는 비공개 합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뭐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예. 모든 외교적인 합의는 균형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얻은 득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쟁적인 요소가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을 깡그리 무시하고 부정적인 측면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예. 실제로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여당이나 현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은 혹시 기존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던 어떤 적폐청산 TF 내지는 어떤 뭐 각 부처에 설정되어 있는 어떤 TF들이 정치 보복을 목적으로 균형적인 시각이 아니라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시각과 어떤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과 연동되어져서 결국은 과거 정권의 결국 정부는 하나의 정부지 않습니까? 과거 정부를 그대로 인수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외교 부분까지 깡그리 다 무시하고 뭐 과거 했던 것을 다 제로로 만든다면 과연 이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의문스러운데요. 특히 외교적 부분과 관련해서는 외교는 비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UAE 관련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갔다 온 것은 외교적으로 국익을 해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다가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공개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듣고 나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김국리당. 일단 그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과 당사자가 모르게 정부가 공식 발표하고는 다른 이면 합의 부분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과연 협상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협상했던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국민 정서상. 이게 다른 나라와의 외교가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시청자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위안부 문제이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직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피해 당사자로서의 본인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런 합의를 해놓고 또 이면 합의가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땐 재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자유한국당이 뭐 외교적인 사안을 공개할 수 있느냐, 이 여부는 별개로 치고요. 별개로 치고 한일 간의 그 위안부 관련 협상은 전면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걸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어떻게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면 합의가 있었고 과거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잘못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실 이게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일본과의 어떤 그 정상적인 외교가 굉장히 마찰음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상당히 후폭풍이 있을 만한 것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라는 게 없다는 점이. 그거는 뭐 정부 입장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건가,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피해자 중심의 어떤 원칙을 세워서 지금 32분의 면담을 통해서 이후에 빠르면 1월 정도 된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 입장이잖아요. 우리 입장이 있고 일본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는 상대국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거는 과거, 또 미래는 미래의 투트랙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파급력이 커서 미래로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떻게라는 캐스톤 마크가 국민들에게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가 관계 개선도 되면서 역사적인 문제였던 이 관계가 그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만큼의 깔끔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자유한국당 두 분의 이야기는 조금 결이 같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먼저 여쭤볼게요. 그 정치보복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했던 일을 이제 현 정부에서 꺼내내서 이렇게 뭐 검토 결과 보고서까지 냈는데 이걸 이제 다 정치보복으로 지금 규정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뭐 그대로 묻어둬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뭐 재협상을 하는데 좀 더 유연하게 우리 정부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거는? 일단은 이 발표 자체가 과연 이 발표할 사안이 되느냐, 그리고 발표 과정에 있어서 그 절차와 형식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위안부 합의 TF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이번에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피해자 중심이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주로 정신대 협의회라든지 이 합의를 반대하는 단체들만 주로 만나서 이와 같은 결론을 맺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앞으로 조금 전에 김철근 대변인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합의를 재협상한다고 했을 때 이전의 합의만큼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말은 못하면서 이전 정부의 잘못만을 지금 들춰낸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거보다 더 나은 외교적인 결과, 즉 우리가 얻었던 것 이상으로, 그리고 또 비공개 합의 내용도 없이 조건 없는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침묵으로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현 대변인 뭐 어떻게 보세요? 이 자유한국당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일본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접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지금 되게 그 입장을 존중한다고 봐야 되나요?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한일 협정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정부 때부터 벌어졌던 문제고요. 1991년도에 위안부 그 피해자분의 고백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그 이제 이 문제가 다뤄지고 그런 변화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2015년도 안에 이거를 협정을 맺어야 된다라는 박근혜 정권의 무리함 때문에 벌어진 외교적 참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사를 제대로 밝혀내고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지만 현재와 미래 지향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특히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일본 식민지 하에서 벌어졌던 이 위안부 문제가 살아계신 분이 32분이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수십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고 독일에서 했던 일 있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듯이 일본과 한국 관계는 그렇게 돼야 되고 동남아시아 전체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이 아무리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촛불 민심을 통해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정리를 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적으로 가자라는 그 입장을 반영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저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논쟁보다는 각 당의 입장을 제가 들어보는 오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정치권 이슈로 좀 더 깊숙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가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합의했습니다. 어렵사리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5시에 열리게 됐습니다. 민생 법안이 우선 처리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감사원장과 대법원 인준안도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죠. 글쎄요, 또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마음을 졸이면서 마지막 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오늘 본회의라도 열려서 정말 그 일몰 관련 법안들이 있거든요. 올해를 넘겨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법안들이 많았는데 그 법안을 좀 처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관련된 부분을 분명하게 그 공약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기 당의 당리당략만을 내세우다가 결국은 그 오늘에서 겨우 임시국회 열어놓고 오늘에서 겨우 본회의를 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사실 국민의당이 중재안을 많이 냈습니다.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두 개가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치고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이것도 저희가 중재안을 냈던 거고요. 민생법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 운영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자리다툼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다툼도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 개원했던 그 원칙 그대로 가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됨으로 해서 여야 3당이 합의가 돼서 그나마 올해를 넘기지 않고 오늘 본회의를 열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정쟁으로 시간이 많이 허비됐습니다만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승적으로 협조를 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현 정권이 지난번 대선 중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는 적폐청산이고 하나는 협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협치는 온데간데 없고 적폐청산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협치가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야 될 정부 여당이 어떻게 야당의 이야기를 조금도 안 들으면서 일부 양보도 없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해가 바뀌는 입장에서 그리고 새로이 조직이 정비되어서 내년에 국민의 편안함을 위해서 아마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헌특위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개헌특위 관련해서는 지금 그 개헌특위 1년 동안 활동을 해왔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얘기된 게 없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시간만 계속 보내는 차원에서 시간을 딱 한정된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쪼개서 그냥 졸속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해서 다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개헌의 내용이 나와야 그것을 선거에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 보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공약을 지키자고 해서 무조건 하자.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개헌특위 연장을 하셨는데 이 개헌 문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지 않겠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죠? 하지 내년 않을 말까지-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절대로 졸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 여야가 합의해서 그 내용이 진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국회 합의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그 국민들에게 죄송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뭐 다 말씀하셨고요 앞에. 그리고 그 이제 협치를 강조를 하는데 그 이성적인 협치여야 되겠죠. 그 이제 야당이 의석수를 배경으로 해서 국민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복무하는 그런 법안조차도 뒤로 한 채 그 이제 볼모 잡기 하거나 발목 잡기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만시지탄이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개헌과 관련해서 합의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급적 국민들에게 정치권이 그때그때 이연령 비연령해서 국민들에게 실망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서야 그게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불리하다 또는 유리하다고 해서 지방선거와 개헌을 함께하자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책처럼 버려서는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예면받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단일한 하나의 안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맞추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못할 일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개헌에 관련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짧게 좀 보시죠. 우선 그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지 않고 별도의 개헌 투표를 했을 때 비용이 한 1,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국민 세금이 그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하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지방선거 같이 한다는 게. 그리고 지난 1년간 그러니까 국회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토론을 했고 각 당이 사실 개헌안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인데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는 권력구조, 정부의 형태 문제 하나고요. 그다음에 국민 기본권 신장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지방 분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지방 분권과 국민 기본권 신장에 대해서는 거의 여야가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그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임기와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첨예한 그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지금 현재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87년도에 그 헌법 개정이 될 때 불과 3개월 만에 다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판을 놓는 거기 때문에 선거에 연계해서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건 빠른 시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헌법 개정 소위 또 정치개혁 소위도 두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이양 임시국회가 본회의가 열리게 된 만큼 관련 법안들 신속히 좀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또 새해에는 어떤 모습의 국회가 보여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도 민주당 쪽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지금 투표가 지금 3일째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온라인 투표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전화 투표입니다. 전화 투표입니까? 전화 투표인데 지금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그 정부 선관위에서 해갖고 사용하고 있는 K보팅이라는 시스템인데 이건 온라인 투표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어제 마감을 했는데 17% 나왔죠. 17.63%인데요. 그게 8월 27일 날 안철수 대표가 선출된 8.27 전당대회에 그 온라인 투표 똑같은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그때에 비해서 약 1%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밤 12시까지 했던 거고 어제는 우리가 저녁 7시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 시간차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대략 8월 27일 전당대회에 참여했던 당원 숫자만큼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전화 투표에 응한 분들이 대략 한 2%에서 3% 정도 그래요? 현재 상태. 그러고 따지면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뭐 20%를 넘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아마 20%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럼 30일 날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30일 날 오전 10시에 발표. 예, 그럼 전당원 투표는 끝나게 되고 네. 중요한 게 이제 전당대회 개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파 쪽은 뭐 전당대회도 저지하겠다. 아니, 저지보다 앞서는 전당대회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자체도 온라인 쪽으로 투표를 하자.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반대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직 뭐 아이디어 차원 같고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거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대략 한 10,000여 명의 대표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53개 지역구별로 그 대표 당원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는 대표 당원을 정할 때 3가지 기준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지역구 인구수, 그다음에 총선 때의 득표율, 그다음에 현재 지역구의 당원 수 이렇게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그 대표 당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략 한 20%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 당원들조차도 사실은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이 위기 상황이고 통합을 결정지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당대회라고 그리고 대표 당원 정도 되면 과거에 이제 대의원 정도이기 때문에 열성적인 활동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성적인 당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당대회를 소집하게 되면 정족수 문제는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새 특사입니다. 서민 생계형 사면에 무게가 실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물론 많은 수가 생계형 관련 사면이죠.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겠어요. 첫 사면이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형평성 문제, 뭐 코드 사면이었다 이런 뭐 지적도 앞서 있었는데 좀 많이 가려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저희는 뭐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첫 특별 사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서민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국민 통합 차원의 사면이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5대 중대 범죄에 한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라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 지켜진 사면이다라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코드 사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거죠. 지금 이제 BBK 문제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지적을 했다고 어쨌든 1년형을 살고 나왔고 사실 그때 이제 2012년도에 그 사면 복권 될 때도 대상에서 빠졌던 그러니까 2012년도에 빠졌던 것 신데 2010년이죠.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 복권 대상자였는데 형이 확정이 안 돼서 그 뒤에 이제 11년도 12월 달에 감옥에 가서 2012년 12월 25일 날 그 1년 꼬박 살고 나왔고 그 다음에도 이제 정치 활동을 제한받았고 5년이 이제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유한국당에서 부정적으로 피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도를 넘어선 거 아니겠냐 싶습니다. 선거권이 회복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서민을 위한 사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아마 이번에 정권이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국민의 눈치가 보여서 적어도 이번에 사면에만큼은 오해가 있는 사면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졌고요. 근데 오게티처럼 꼭 이 정봉주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특별 복권을 했다는 것은 바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또 이 정봉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BBK 저격수라는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MB에 대한 어떤 과거 대통령 MB에 대해서 어떤 뭐 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 부분만 특별히 사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의도를 의심하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마치 뭐 도를 지나쳤다 이야기를 하는데 속내는 이런 걸 겁니다. 아마 속내는 이분 외에 더 많은 사람도 어떻게 사면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정권 초기니까 올해 첫 사면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거다라는 차원에서 했을 거라고 보이지는 거죠. 저는 그 사면이라는 게 특히 대통령이 하는 특별 사면은 대체로 국민 통합형 사면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하는 사면이어서 그런지 사실 광범위한 그 사면을 좀 놓친 거 아닌가 좀 아쉬움이 오히려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특별히 중재,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경제인은 제외하더라도 예. 좀 경제인들, 그다음에 그 노동자들 이런 분들도 광범위하게 좀 포함시킨 사면이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오히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결국 양쪽을 다 빼버리는 예. 좀 눈치 보기 사면으로 국민통합형 사면이 좀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한 예. 이런 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만 꼭 여기 이번에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왜 꼭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 한 사람 많거든요. 옥살이를 했다는 이유로 정봉주 전 의원만 함으로 인해서 이번 사면의 그 성격이 굉장히 퇴색된 게 아니냐. 예. 정봉주를 위한 정봉주의 사면이 돼버리는 언론과 SNS의 반응이 전부 정봉주예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5대 듣고 범죄인데요. 뇌물, 횡령, 알선, 수재, 배임, 반부패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지금 여야 정치인이 더 있다고 얘기했는데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핍박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그 대상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그 올해도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했습니다. 세 분 원내 교섭단체 대변인들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이 시간에 항상 이야기를 나누는데 올해 한 해 갔습니다.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일단 3당 대표의 한 해 마무리 발언 들으시고요. 대변인들 세 분의 내년 각 당 임하는 자세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당 대표 올해 한 해 마무리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한 해를 되돌아보니 다사다난했다는 말로는 이루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쉼없이 지나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켜진 촛불로 한 해를 밝혔고 들불처럼 번진 촛불 민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켜 이제는 민심을 근대 삼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과 함께한 영광스러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년에도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참으로 고통과 칠곡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고통과 칠곡의 한 해를 보내면서 당대표로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신보수주의를 기조로 해서 새로운 자유한국당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내년에는 성풍파랑의 기세로 새로운 자유한국당이 될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을 합니다. 국민은 미래를 향해 나가라고 명령했는데 과연 우리 정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변화는 더디고 양극단의 대결이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전 국민이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한 한 해였고 동시에 진정한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한 한 해였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3당 대표 발언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 내년에 할 일 많죠?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잠깐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올 한 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수하고 전 세계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해가 올해였다고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참 고생 많았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앞으로 2018년도 지방선거 눈앞에 있습니다. 변함없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정을 부탁드리고 예. 더욱더 분골 쇄신해서 예.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유한국당이요. 예. 뭐 저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많이 반성하고 했습니다. 반성했고 또
실제로 엄청난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그 새로이 잘 되는 정당, 잘하는 정당,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의 단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 주시고 혹시 모자라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질책을 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잘 살고 그리고 미래를 지향적인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 18년도에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양극단 정치를 배제하고 중도 개혁 확장으로 다당제를 실현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통합 논의를 잘 성공시켜서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이었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